안녕하세요. 바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이제 수요일날 제작한 영상이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164%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이제 뭐 창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최근에 보면 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쿠팡의 뭐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켓컬리, 네오이뮨텍이라는 회사는 제넥신의 자회사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경쟁력이 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기업들은 밸류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적정 가치를 이제 산출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엑시트 구간이 왔다. 그리고 마켓컬리라는 기업이 나스닥 상장 뭐 준비하면 하면서 이거를 뭐 준비한다 라는 이슈들이 붙으면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지금 창투 기업들이 다 좋아요. 뭐 마켓컬리, 뭐 직방, 그리고 또 야놀자 뭐 등등등 뭐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 기업들이 굉장히 다 부각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시장에서 관심을 두면 어때요? 관심이 막 부각되면서 관심이 쏠리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쏠리는 구간은 저렴하지 않다. 투자 성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서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있을 때 덜어가는 투자를 하게 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게 미래 가치를 놓고 보면 항상 버블이라는 거는 진짜 극심한 버블, 뭐 과거에 IT 닷컴 버블 때처럼 그런 극심한 버블이 있지 않으면 그 버블이라는 건 다 메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투 기업들을 보면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는 뭐 이제 한 1년에서 5년 정도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비싼 구간, 어깨에서 무슨 뭐 꼭지 사이에 있는 구간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블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버블 끝간까지 챙겨가는 거예요.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면서.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분할 매도 남들은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데 싸게 사서 기다린 사람들이 비싸게 파는 포지션에 내가 그걸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관심이 없는 쪽이 어디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투자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투자를 해야 되고요. 창투사의 사업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창투사라는 거는 보통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비상장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들이 있냐면 보통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포지션들을 굉장히 많이 취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IPO의 영향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IPO 한 다음에 엑시트를 잡아가는, 그걸 이제 목표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창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창업 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업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다 그러면 창투사에 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일단 밸류 체크가 안 돼요. 비상장 기업의 대부분은 이제 뭐 보통 기술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뭐하고 해서 밸류 체크가 안 되고 여기 영업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어갈 때는 이미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 회사 가치가 100원이면 수수료를 900원 붙여서 뭐 1000원에 파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창투 같은 경우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창업투자, 창투사가 영업진을 활용을 해서 리밸런싱을 잡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엔젤 투자라고 막 유치해서 중간에 자금을 모아서 미리 사놨던 걸 비싸게 넘기면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엑시트를 해놓고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비상장 기업은 쉽게 말하면 재무라든가 이런 데 접근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 일반인들은. 그렇다 보니까 보통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에 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창투사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장기적으로. 자, 창업 투자라는 거는 그냥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자, 8알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80%가 실패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0%는 어때요? 20%는 성공을 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20%가 이 80%의 손실을 다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성공을 할 때 수십 배 수익을 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리턴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창업 투자를 우리가 창투사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포지션은 어딜까요? 노이즈가 극심할 때. 극심할 때 분산 투자해놓으면 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창투사들 많이 사놓으면 이럴 때는 어때요? 투자가 유치가 잘 안 됩니다. 투자 심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투자가 유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창업투자들도, 창투사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이 있을 때, 아니면 시장에 노이즈가 입혀져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많이 빠져있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비상장 기업들은 자금 유통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훨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시장 흐름이 좋을 때는 어때요? 시장 흐름이 좋을 때? 그때는 투자 유치가 잘 돼요. 여기저기 다 돈 벌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투자할래 한단 말이에요. 막 돈 빌려서 갖다 때려받아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투사들은 이제 조금 머리가 있는 창투사들은 투자 규모를 줄입니다. 유보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밸류 체크들을 많이 다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창투사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서 대충 뭐 2년, 5년 갖고 있으면 수익을 크게 줘요. 거의 이게 이제 뭐 통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처럼 적정 밸류 수준이거나 비쌀 때는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물론 아직도 지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일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비중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 이상 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투사들 중에 그러니까 8, 90%는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회원분들은 일부 갖고 계시는 분 이제 뭐 분할 매도 포지션 취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창투사. 자, 매수가 3,319원에 이제 뭐 100만원 정도 매수를 하셨고요. 분할 매도 하실 때 한 160만원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160 정도는 들고 계신다는 소리죠. 한 120,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자, 1차 절반 매도. 잠깐만. 160만원이야. 120. 모르겠다. 아무튼간, 1차 절반 매도 했던 구간이 2021년 3월 17일날 이제 절반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가입 후 76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일정금 사둔 걸 깜빡하고 한 번 더 사서 그래서 수익이 더 늘어나셨대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오늘 창투 쪽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자,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매입가를 보면 자 3,300원 구간대 편입하셔서 이제 8,8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신 거고요. 제로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로드님 코멘트를 좀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오랜만에 올리네요. 주식 처음 시작할 무렵에 샀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1년 9개월여 만에 100% 달성했네요. 감사합니다. 분산하고 기다림. 요즘은 매수를 한동안 잘 못했는데 적절히 리밸런싱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119% 정도 수익 인증을 해주셨네요. 자, 쿠팡이랑 비교해서 밸류 산정을 해서 상장이 가능할 거냐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미래세 벤처 투자라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 한 적정 수준에서 지금 밸류로 놓고 보면 살짝 저평가거나 이제 뭐 적정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켓컬리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코멘트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상장 실패를 한다거나 시장이 안 좋아져 버린다거나 하면은 IPO를 미루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투기 자금들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단기 폭락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오 이뮨텍이라는 기업은 일단 또 상장을 했는데, 요거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져서 갑자기 이게 뭐 한 공모가보다 지금 2배 이상 구간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그 SK 바이오팜처럼 그 뭐라 그래야 돼, 오버행 이슈가 좀 붙고 뭐하고 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뭐 3개월, 6개월 후에 이제 팔 수 있는 그 물량들을 보통 산정해놓고 이제 공모 참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럴 때 이제 뭐 변동성이 커지거나 뭐하거나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이슈로 붙어갖고 또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구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좋은 기회가 이제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 넥스트 쿠팡. 자, 이 키워드로 인해서 지금 투기 수요가 지금 많이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투사들은 지금 뭐 이렇게 비중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창투사들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분할 매도를 좀 해나가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면 합리적인 포지션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비싸다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이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 때 한 8,300원 수준이었고요. 시총이 이제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자, 이 성장률이라는 걸 곱해보면 시총은 조 단위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IPO에 대한 지금 지분 가치가 최대치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급격하게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운사이드라는 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싸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단순 밸류를 해보면,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업사이드가 2배, 3배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운사이드가 나오기 전에, 자, 이거를 반영을 해버리면 그냥 버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적정 수준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 2년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또 만약에 시장이 뭐 진짜 버블장으로 가게 되면 1, 2년 정도 이게 이어지면서 버블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포지션, 버블 포지션은 항상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버블 포지션은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챙겨 먹으면서 파는 포지션이에요. 중간에 새로 진입을 해서 챙기는 수익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말에 올라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 가는 말 올라타다가 손실 많이 입어서 자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투자적인 관점이랑 투기적인 관점이랑 분명히 분리를 해두고 투자를 해야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해나가야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지 않는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면 벌을 받아요.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면 벌을 받아요. 벌을 받더라. 로또 당첨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벌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만들어지고 하면 자기 그릇 사이즈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돈이 급격하게 채워지면 득보다는 실이 항상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천천히 키워가면서 내가 자본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천천히 수익을 쌓아가는 투자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자산 규모도 많이 키우고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짧게 이제 봤는데, 이제 창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비상장 기업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창투사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창투사 포트폴리오를 이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일 수 있고요. 창투사는 예를 들어서 투자가 활발해져야, 지금처럼 투자가 활발해져야 투자 심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또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좋을 땐 항상 좋기 때문에 리턴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포의 구간에 사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보면 추천을 했을 때가 제가 이제 3,000원 뭐 군방에서 이제 추천하고 했는데 1,500원까지 막 빠졌잖아요. 1,500원 구간에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한 500% 이상 되죠. 6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막 이런 폭락 구간의 창투사들을 좀 이제 담아놓으면 거의 뭐 수익률이 300%에서 1000%씩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창업 투자에 대한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많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컨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게 되면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펀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상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투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고를 때 창투사 기업들은 좀 분산을 해놓고 끌고 가게 되면 항상 좋은 포지션들을 만들어 준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